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 채널을 엄마에게 추천받아서 알게 된 3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세상에는 매우 다양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제게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꿈을 자주 꾸고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를 통해 수많은 구독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부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영화처럼 반전이 많아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자란 환경은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아버지가 투자한 농업과 사업 때문에 풍요로운 생활을 즐겼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이후 1년 동안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남긴 사업을 이어가셨고 성공적으로 부동산과 사업 투자로 수익을 늘려나가셨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저는 우울증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대학에 가게 된 후에는 명문대학은 아니었지만 경영학을 전공하여 저희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과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엄마의 노력과 성공적인 사업으로 점차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배우가 되어 나중에 엄마를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리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뒤에도 엄마 곁에는 항상 있었고 투자와 사업을 배우며 능력과 영역을 넓혔습니다. 덕분에 개인 재산도 채우게 되어 삶은 재미있어지고 작은 취미도 있었죠. 다이어리를 쓰고 꾸미는 것이었는데 글을 쓰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모으는 보온 카드 같은 것도 수집해 즐겼죠. 서점이나 문구점에 자주 가서 재미있는 물건들을 사고 문구점 주인과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다이어리나 스티커를 구매하러 문구점에 들르곤 했죠. 주인은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고 단골로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사주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엽습니다.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너도 정말 귀엽다는 건가요? 농담이에요. 여긴 문구점인데 매일 새로운 제품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사장님이 물건을 자주 들여놓는 게 참 마음에 든다고 해서요. 그래서 그게 제 삶의 전부인 것 같아서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문구점 주인과 여러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고 매일 새로운 스티커나 예쁜 다이어리를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맞는 것만 들어왔어요. 저는 하루 중 가장 많이 말하게 되고 어깨에 기대도 되는 사람이 문구점 주인이었어요. 어느 날부터는 다이어리 용품보다 주인을 보러 문구점을 자주 찾게 되었죠. 그런데 주인도 제게 마음이 있었는지 연락처를 물어봤다가 같이 식사하자고 제안했어요.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속으로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식사를 시작으로 사적인 만남을 몇 번 가졌고 결국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문구점 주인은 제 직업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남자친구가 되기 전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며 알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어요. 글쎄요, 그때는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남자친구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말이죠. 나중에 말하기로 미루어 결국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직업을 의도치 않게 숨긴 채로 연애를 시작했고 넉 달 만에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사실 전업으로 투자만 하는 투자자였어. 남의 사업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내는 일을 했어. 너 몇 살이야? 투자를 한다는 거야? 라고 그가 물었어. 설마 너 금수저야? 그래서 고생은 거의 안 해보고 편하게 공부하고 엄마와 일하는 거야? 그래? 부럽다. 나는 천의 고아로 자라서 기댈 곳도 없는데 스스로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고생도 많이 했어. 그래서 고생해서 날 만났다고 말했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투자절 하니까 더 좋아진다는 거야. 자기도 결국은 돈의 노예잖아.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한 거야. 그렇게 잘난 여자가 나와 왜 만나는 거지?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는 어딘데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야.
그런데 혜상 씨는 방긋이 웃으며 날 꼭 껴안았고 결혼하자고 말했지. 내가 가진 게 없지만 앞으로 노력해서 꼭 성공하겠다고 확신해. 그래서 나는 그를 받아들이고 혜상 씨를 엄마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대들을 주었습니다. 우리 채림은 무엇을 봐서 결혼을 결심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채림이 부자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취업 준비 중인 사람이라고 알았거든요. 전채림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또한 제가 어머님에게 바라는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님은 리미와 맞는 결혼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여 좋은 남자라고 대답했어요. 다행히 어머님은 혜상 씨의 배경이나 학력을 보지 않고 오직 리미를 사랑하는 마음만을 봐주셨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혜상 씨는 고아여서 3개월의 만남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준비를 바로 시작했어요. 신혼집과 혼수는 제가 모두 준비했고 혜상 씨는 빈손으로 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 30살인데 돈이 없어서 부끄럽지만 앞으로 돈을 모아서 갚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그래도 미안하고 고마워요. 앞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1년 동안 불타는 신혼생활을 이어가겠어요. 사랑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 변화하는 모습에 저도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데 문구점과 연관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였죠. 남편은 스스로 자신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에게 투자해주면 어떨까 물어봤을 때 저는 현재의 능력으로 충분히 노력할 생각이고 혼자서 스스로 성공해내길 바란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이를 이해해주고 받아들인 것 같아서 다행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친정에 들를 때마다 자신을 어필하려고 했죠. 어머니, 사업을 투자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주인의 능력과 성실함이 기본적인 것이겠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제가 성실하고 나름 능력이 있는데 사업을 하자고 하면 어머님은 투자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일어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업 투자를 받아들일 사람이 많다는데 나중에 진짜로 준비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자며 거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정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매일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주말에 양손 바리바리 요리를 해서 점수를 따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엄마와 저는 곤혹스럽게 생각했지만 몇 달 동안 열정적으로 투자를 구해야 한다는 결심이 꺾였어요. 어머니는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그는 마치 대학 발표를 하는 듯이 열심히 준비해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 잘했어, 김씨. 4강 법이야. 정말 말이야? 그럼 통과한 거야? 투자해 줄 건가요? 이 정도 사업에 큰 돈이 들진 않으니까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유로운 공간도 주겠어. 열심히 해야 해. 제 딸이 힘들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요, 어머님. 저는 채림을 위해 사업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야 하죠?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남편은 일 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애교를 부렸죠. 어머니, 이제부터 진짜 어머니로 삼아 모실게요. 어머님도 저를 사비가 아닌 아들로 봐주세요. 크크,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아들이 생기면 얀나도 초치할 거예요. 아, 이 엄마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채림이를 끝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알았어요, 어머니.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채림이를 사랑할 테니까. 그렇게 대답한 남편은 다가와 안아주었고 이어서 친정 어머니를 포근히 안아주었어요. 결국 남편은 어머니에게 투자금을 받았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비싼 컴퓨터와 문구류 공장, 수입처를 찾아다녔어요.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놀고 먹어도 될 만큼 믿음이 갔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공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문구류를 구입할 수 있었고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을 정말 싸게 받을 수 있었어요. 더불어 전국 각지의 유통망을 구축했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었어요. 거의 1년 만에 사무실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고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었어요. 휴식을 취하는 요일이다.
그동안 평범히 문구가게를 운영하던 남편은 어느새 훌륭한 사업가로 변모하여 내게 얼굴을 돌리기 시작했다. 또한 돈을 벌다 보니 성격과 대화 방식, 대우하는 태도까지도 바뀌었단다. 자기야, 오늘 저녁엔 외식하러 갈까? 당신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알겠지만 최근에 내게 너무 무심히 대하는 것 아니야? 내완 다른 시간이 어디 있어? 바빠서 외식 같은 건 엄마나 친구들과 하든가. 왜 일이 변했어? 예전에는 나랑 데이트나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투로 남편이 많이 변했단다. 예전에는 어떤 방법이든 데이트하려 애교를 피우던 남편이었지만 결혼 초반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처럼 살아. 아침마다 잔소리하지 말고 비켜. 썩 탐경스러운 게 별로 아니라지만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겠지. 그렇게 이해하며 시간을 보냈더니 남편은 일에 전념하며 매출을 올리고 문구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단다. 또 자랑스럽긴 한데 어딘가 남편이 나지 않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런 사이에 우리 어머니와 함께 투자 사업을 진행했었다.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잘 진행되었으나 말에는 곧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말처럼 어머니가 새롭게 론칭한 명품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해버리고 만 것이다. 투자했는데 제가 저축한 돈까지 모두 투자된 것으로 생각하셔서 거의 전 재산을 한 군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품은 오픈한 순간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말만 명품인 줄 알았지만 중국 제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퍼져 고객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금 전부를 잃고 말았고 저와 엄마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업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 스트레스와 걱정이 심해 식사도 거의 못하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약을 챙겨야 했습니다. 저도 헛되게 한 모든 노력들이 파괴되물로 집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말을 하며 비난했습니다. 몇 일 동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며 말했어요. 남편이 돈을 벌러 나가는데 밥도 챙기지 않고 옷도 정리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하고 객관적으로 해야지 왜 허구만 좋은 명품 사업에 돈을 투자해? 아니 이 또한 한심할 정도의 실책인데 왜 방관하고 있지? 집 청소 좀 하고 당신도 씻어서 기분 좋은 생활을 해봐요. 그러자 저는 기운이 없어졌고 남편의 말을 듣고 잠에 잠겼습니다. 현실을 피해 가고 싶어 그게 가장 빠른 회복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와 저는 각자의 잃은 돈에 대한 상실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당신이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엄마가 꼭 나에게 있는 것을 알리는 듯 느꼈습니다. 이후 엄마는 수술을 받았고 힘든 치료 끝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날의 일은 잊을 수 없고 엄마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희 가족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쳐다보던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체리,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톤도 잃었는데 이런 꼴을 보이면서 명예가 없어진다. 엄마가 대답했다. 아빠, 돈이 중요한 건 이해하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암에 걸리는지 알아? 마음이 아픈 게 몸에 나타나 몸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체리는 엄마를 참으로 생각했다. 그 후 엄마는 다시 눈을 감고 술을 마셨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엄마 곁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도 감았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위로와 걱정이 필요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엄마가 아파서 암에 걸렸다. 병원에 가야 해. 내가 가는 건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 너가 와줬으면 좋겠어. 혼자 있기가 무서워. 어떡하지? 남편은 이해해주는 듯한 말을 했다. 오늘은 혼자 보내도 돼.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조심히 돌아다녀야 해. 너도 이해할 거지? 그의 의사는 분명하게 전해졌다. 그는 잠을 자러 간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나는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며 사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병원으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억지로 병원에 찾아와서 엄마를 보며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암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수술 일정이 이미 잡혔어. 김서방이 왜 그렇게 참담한 얘기를 했는지 이해 안 되네.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바쁜 와중에도 나를 찾아왔는데 암을 지니고 있는 내가 그를 걱정하고 있었던 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 어쨌든 수술을 하지 않으면 될 거야. 이에 대해 나는 치료를 받아도 완치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소리쳐대면서 몸 관리를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엄마를 화나게 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일인지 자신이 어쩌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에 대해 속상했습니다. 그는 겨우 10분 정도 머물다가 내가 바쁘니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에 엄마는 김서방은 친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를 알아. 더 잘해준다면 좋겠지 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말했어. 너는 내가 태도가 되는 게 뻔할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 얘기에서 실망했는지 엄마의 말은 맞다고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남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낮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책했다. 남편은 이후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은혜를 모르는 그를 원망했다.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의사와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수술 전에 수술비와 현재비를 내야 했다. 현금이 없고 카드도 막혀 있어서 남편에게 말해야 했고 남편은 부드럽게 거절했다. 병원비를 요구하면 내가 내야 하잖아. 완치되길 바라면서. 나와 엄마는 돈이 부족해서 남편에게 말했다. 신랄하게 웃으며 답변을 내던 남편. 병원비를 요구하면 내가 내야 하잖아. 한 푼이나 얼마나 달라고 하는 거야.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니 우리 부탁해보자. 난 부탁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당신 너희 엄마의 죽음은 언제쯤 일어날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모르겠어. 효도는 셀프랍니다. 내가 왜 장모에게 그 큰 돈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같은 것들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아직도 문구점을 하고 있을 거야. 그러자 남편은 비겨서 말했어요. 네, 맞아요. 아주 밝아요. 당신 엄마 덕분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당신은 다른 사람 같아요. 알던 혜상형은 어디로 갔는지. 순수하고 착한 남자였다는데 감성에 빠진 얘기를 하고 머물러. 그리고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어요. 그가 초기 자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생색을 내었어요. 그러나 당신 엄마 병원비를 말해보니 딸내미는 있느냐. 나는 당신 엄마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바닥에 보여준 내가 기뻐?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인 줄 알았었으면 사업 투자도 중단하고 결혼도 안 했을 거야. 너 같은 놈이 내 남편이라는 게 부끄러워. 마음대로 생각해.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만 듣고 싶어. 손발이 떨리는 불다. 분노가 차마 넘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엄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심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항암 치료만 잘 버텨주면 완치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해주어서 희망을 가지고 엄마 옆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엄마도 삶의 의지가 있었는지 안간힘을 내어 항암 치료를 버텨내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많이 아플 텐데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제 몰골이 아주 엉망이더군요.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에 조금 놀랐답니다. 그래서 생필품과 이것저것을 사러 마트를 향했어요. 병원 근처에는 편의점밖에 없어서 조금 거리가 있는 대형마트까지 바람도 쐴 겸 걷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인도를 걷다가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회의가 잘못한 걸 느껴서 병원으로 오는 길인가 하고 기대를 했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택시를 타더군요.
보안이 매우 다정한 게 바람에 피우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며칠 뒤에 집으로 찾아가 남편에게 바람에 피우고 있느냐고 추궁했는데 아주 당당하게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 너 이어져 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러 서로 만난다. 뭐야,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담당해?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나더러 빌라는 거냐? 왜 내가 뭘 잘못해서? 간통죄가 폐지되는지는 언제일까요? 파란 피를 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건 그대가 이유를 알아야 하는 일이에요. 거울을 보라고? 너의 얼굴을 보면 욕이 나와.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한숨을 내쉬며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 내가 당신의 본성을 모르는 게 죄라면 내 발등디기다. 대화는 여기까지고 이젠 분위기를 바꿔볼까? 내 생각도 그랬어. 돈을 벌고 나니까 알겠어. 세상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너무 많아. 너 같은 여자랑 평생 사는 건 감옥과 다름이 없어. 말을 그만두고 싶지 않나요? 그럼 엄마가 주는 사업 자금과 위자료까지 내야 하겠구나. 쉽게 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할 거야. 그치? 바람을 피우는 증거를 찾으려고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어. 내 말이 맞지 않나? 어쨌든 위자료는 분명히 줄 테니까 법원에 가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너무 역겨워서 바로 집을 나갔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법원 앞에서 서류를 제출했고 이제 받은 위자료로 살아야겠다. 매입니다. 아들아, 우리 어머님을 위해 착한 일 하고 있구나.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줘.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지내보니 너무 행복해. 고마워, 자식아. 저는 어머니께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얼굴을 엄한 표정으로 살펴보시며 입을 열었어요. 체리마, 너 이번에 이어 애니 어몽을 만났어. 어머니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하셨어? 최근에 내 피부가 안 좋아진 것 같고 김서방이 아니라 그 자식과 연락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 놈은 왜 그리 재밌는 걸 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루다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럴 수도 있어? 어머니가 진짜 도움이 되는 구두로 어머니는 날 믿을 수 있어? 맞아. 어머니는 정말 유익해. 돗자리를 깔아도 될지 몰라. 이게 화산이 터질 거라고 말이야. 날 보는 눈은 어떻게 할래?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 자식이 마음에 들었잖아. 그나저나 어머니와 나는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해와 나는 농담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시며 앞으로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지 않은 모든 걱정을 떨쳐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피부를 회복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어머니와 산책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이 부딪히자 일자리를 찾게 됐죠. 마트에서 캐셔 알바를 찾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월급을 받아 엄마와 나의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그런데 잠깐 후 엄마가 나에게 일 그만두라고 해요.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전남의 땅에 투자한 것이 개발되어 80억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땐 돈이 많이 쌓인다고 했다. 나는 이제 다시 투자 사업을 시작하자고 엄마와 협의했어요. 이런 실수는 2번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자신 있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 좋은 일이 오길 기다렸어요. 엄마는 복수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사무실을 선정하고 직원을 고용했어요. 전 남편의 사업 방식을 수집하고 거래처, 공장, 수입업자들을 모두 포섭했어요. 인맥들이 당신을 보고 있었던 엄마는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얻어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전 남편의 불효를 따라 똑같이 팔기 시작했고 가격을 30%나 싸게 팔았어요. 이 정도면 엄마가 손해를 본 수준이었지만 복수를 위해 작은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전술은 제대로 통해서 전 남편의 물건을 받아가는 거래처들이 당연하게 엄마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문구류를 제작하는 공장에서도 전 남편에게 물건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 남편은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매출이 적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미 파멸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을 알면서도 사업을 포기할 수 없는 그는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억제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전화를 걸었죠. 이킴 의상, 너가 내 딸과 나를 배신하고도 무사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나야? 너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거나. 요즘 사채까지 빌려가며 푸졌다고 하지 않느냐? 뭐라고요? 4개의 거래처를 다 빼앗아가고 공장까지 매수한 건 당신이었답니까? 끝까지 가야만 한다면 사람은 파악을 해야지. 아빠의 망해가는 회사를 차리면서 책략을 꾸미지 마라. 참곤 말이야, 어머님. 그래서 말야, 우리 동아파트에서 잘못을 한 것 같아서 한번 봐주시고 회사를 합병하자고 했어요. 난 미쳤나 봐요. 빚을 진 이 회사를 떠안게 되는 것 같아 너무 급해 보여요. 그럼 우선 우리 앞으로 와서 아버지께 제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니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담당하도록 하죠. 어머니, 전 남편이 정말 급했나 봐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1시간 안에 우리 사무실로 와서요. 그리고 제리마, 오랜만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에 제 딸께 사과하러 와야 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처리하죠. 내가 내게 했던 말과 행동이 모두 잘못이었어. 난 미쳤어. 진짜 미안해. 다시 합병해. 앞으로 너만 바라보며 살게. 마음으로 재결합을 하죠. 속았으니까 제대로 사과해. 무릎 꿇어. 호통지죠. 전 남편이 바닥에 무릎 꿇어서 용서를 구했어요. 악어의 눈물까지 흘리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법정에서 내게 복수할 거라고 말한 게 이 복수야? 넌 이제 인생 끝장 낼 것이라고 했네. 친구, 진심으로 미안해.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너와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로 망할 거야? 아니요. 저는 용사가 져서 당신에게 관용을 베풀 생각 없어요. 당신에게 모욕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요. 꺼져. 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머나, 사과하면 동업해준다고 했잖아요. 언제 생각해본다고 했지? 그래도 제 딸이 그렇게 되는데 어쩌겠나요? 동업은 없던 일로 하고 회사 차에 말아먹고 가요. 저희 모녀의 말이 끝나자 전 단편이 일어서 달려들었어요. 그때 사무실에 건장한 남자 직원들이 그를 제압해 주었어요. 그때 서비스로 싸대기를 날려주더니 임방훈련들이 나를 가지고 놀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곧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요. 그 자식에게 조롱하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저한테 했던 말투 그대로 말이에요. 하이, 그무서라, 얼마든지 던지세요. 그런데 복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당신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 돌아가서 시궁창에서 살라고 해요. 저를 제압하던 직원들에게 손짓을 하자 바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전 남편의 사업은 돈이 부족해서 폐업 처리를 해야 했고 신용정보 회사 직원들과 사채업자들을 위해 도망쳤어요. 돈은 없고 능력도 없어서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엄마는 전 남편의 소식을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서 감시를 시켰습니다. 듣고 나니 전 남편은 오갈 때마다 돈도 없어서 서울역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얼마나 기쁘던지 이것이 복수의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병원에서 장례를 어떻게 할지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관계도 없으니 다른 곳에 문의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해 처리하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끝낸 후 두 손이 떨리면서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는 그 자식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들었어요. 흥신소 직원은 대천했다고 하는 노숙자들과의 자리 다툼 때문에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이래저래로 살다가 타계했다고 합니다. 그 자식이 죽은 것도 내 탓이 아니야?
사람들은 사람마다 운명이 있는 것이니까 걱정 마라라면서 엄마가 위로해 주었고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정신과에 다니며 전 남편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도 약의 도움을 받아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는 제가 걱정되는지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체리마는 성공한 사업가로 그의 아들이 나와 닮았다며 소개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분이었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서로를 믿고 지내며 행복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제 전 남편의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수나 벌 받음에 대해 의견을 알고 싶어요.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요.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나들이를 즐기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